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적게 먹으라거나 단식을 하라는 조언을 들으면 화부터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먹는 낙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밥심이 있어야 일도 잘한다 등등의 반박을 하죠. 사실은 제가 단식하라는 조언에 열부터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익히 단식의 이로움을 알던 남편이 단식을 권유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무찔렀어요. 굶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당 떨어진다는 말을 했었고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제가 2달 전부터 적극적으로 단식과 소식을 실험하는 중인데요. 첫 3주는 박용우 박사의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시작했고 이후에는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으로 비교적 클린한 식단을 유지 중입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 24시간 단식을 몇 차례 성공하고 나서는 30시간 단식까지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클린한 식단을 2달 이상 지속하다 보니 식탐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소식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목표로 했던 설탕, 밀가루, 튀김 안 먹기가 편안하게 습관으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에요. 몸무게는 4kg 정도 빠졌는데요. 근육량은 변함이 없고 뱃살이 많이 줄어들어 현재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배고픔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배고픔을 재난으로 여기지 않고 몸에서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면서 공복의 시간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죠. 배고픔을 한 끼도 견디기 힘들었던 제가 이런 단식과 소식을 실험하는 이유는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 욕망 외에도 중대한 2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몇 년 전 발견된 흉부 쪽의 커다란 종양 때문입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이걸 제거하려면 폐의 50% 정도 그리고 성대의 손상까지 감수하는 개흉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이미 종양이 기관지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양성 종양일 확률도 높은데 개흉 수술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추적 관찰을 해볼까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술을 미루고 추적 검사를 하며 이와 관련된 책과 강의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단식이 자가 포식 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토파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오토파지를 통해 분해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어 몸에서 재활용되고요. 한국어로는 자가포식이라고 번역되고 스스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토파지는 주로 장시간의 단식 상황에서 활성화됩니다. 오토파지의 주요한 작용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잘못 만들어졌거나 과도하게 축적된 단백질 덩어리, 즉 단백질 쓰레기나 세포 내 고장난 기관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줄기세포 퀄리티 유지 및 낡은 체성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노화 방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등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네 번째, 단식 중 단백질 공급을 통해 생존을 유지합니다. 즉, 오토파지의 핵심 효능은 신체 내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한 세포의 사멸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명상적 삶을 위한 일종의 수행 차원인데요. 과도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자극적인 음식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많은 종교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성취감, 동기부여, 쾌락, 보상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요. 도파민은 공부나 운동에서 작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간식을 먹을 때에도 또는 게임이나 도박처럼 보상이 기대될 때에도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현대인은 스트레스에 둘러싸인 일상에서 손쉬운 방법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잦은 간식 또는 단순당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가지게 될 수 있죠. 저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됐으려나요? 11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만 식사를 하는 시간 제한 식사를 실천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최근까지 제가 바꾸지 못했던 식습관은 설탕, 밀가루, 튀김, 술 제한하기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에서 48시간 금식하는 간헐적 단식도 엄두가 나지 않았었죠. 그러던 제가 알아차림 훈련을 하면서 지금의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달콤한 크림빵 같은 디저트류를 먹고는 그 즉시 만족감과 황홀함이 느껴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통 1시간 내에 금방 기분이 다운되고 위장도 편하지 않으며 평소보다 허기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기운을 내려고 먹은 음식인데 오히려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저하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서야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설밀 나튀 그리고 술을 제한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기분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적당량 먹어도 탈이 안 날 수 있게 일상적 삶에서만큼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요. 명상적 삶에 자극적인 음식과 잦은 섭식은 분명히 해가 됩니다. 우리의 내장 기관과 뇌는 서로 소통하며 건강과 생존을 위해 매분 매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 밀가루 등과 같은 음식이나 온갖 복합 조미료와 향신료 등으로 조제된 초가공식품은 우리 몸을 과로하게 만들고 결국은 병들게 합니다. 내 몸에 들어온 음식을 해석하고 소화, 처리하기도 바쁜 뇌에게는 알아차림할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이전과 같은 삶, 자극 즉시 반사적 반응을 하는 무의식적인 삶을 다시 반복하며 사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 밀가루 등을 제한하니 공복 상태가 어렵지 않게 돼서 지금은 36시간 단식을 넘어 48시간 단식까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마음이 딱히 편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음식 소화에 뇌가 에너지를 이전만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어떻게 부와 건강을 가져오는지, 더 나아가 운명을 바꾼다고 말하는지 이제는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식단 중에 일주일간 여행도 다녀왔거든요. 여행 중 달콤하고 기름기 좔좔 흐르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재미가 없어도 가벼운 뱃속을 유지하며 매일 2만 보 이상 걸으며 골목 곳곳을 여행했거든요. 이게 식도락 여행만큼이나 즐겁더라고요. 먹는 재미가 빠진 요즘, 저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재밌는 일상을 다양하게 누리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혹시 단식이나 소식 그리고 식습관 개선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어떤 강력한 동기가 필요했던 분들께 불을 지펴드리고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박용우의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도전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관련 영상은 본문의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저와 함께 소식, 단식의 여정에 동참해보세요.